네,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늘 인생이라는 게 이상하게 이별은 늘 준비 없이 오죠. 그런데 오늘 사연은 이렇게 준비 없이 갑자기 맞닥뜨린 이 이별 앞에서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다는 한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오늘 함께할 주제는 바로 그래서 이겁니다. 유언 없이 떠난 구두쇠 아버지, 숨긴 재산 찾고 싶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꽁트로 만나보시죠. 구두쇠, 자린고비, 저희 남매가 늘 아버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몽당 연필이 될 때까지 연필을 깎아 쓰는 건 기본이었고요. 옷은 해질 때까지 입어서 주변 친구 어머님들이 옷을 챙겨줄 정도였으니까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거냐고요? 아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기 저 문제집 사야 되는데 좀 10,000원만 좀 주시면 안 돼요? 뭐 10,000원? 야, 너 지난달에 용돈 준 거 다 어쩌는겨? 아, 그거 다 교통비하고 독서실비 내고 뭐 다 썼어요. 그 아껴 쓴다고 썼는데 10만 원으로는 한 달에 좀 너무 빠듯하거든요. 아니 진택이 너 그 왜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그러? 교통비는 또 무슨 나 때는 말이야? 학교 가려고 심리 정도는 그냥 운동 삼아 그냥 쉬엄쉬엄 걸어갔어. 그리고 독서실이 왜 필요해? 너는 집에 책상이 없어, 책이 없어. 그냥 집에서 하면 돼.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독서실 타령을 해, 그래. 아유, 아버지, 그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 자식한테 쓰는 돈이 뭐 그렇게 아깝다고. 저는 진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예요, 진짜. 남들은 아버지가 대기업 다녀서 좋겠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자식들한테는 들어가는 돈 하나도 아까워하는 양반인데요. 그렇게 아버지가 자린고비 구두쇠처럼 지독하게 굴 때마다 저희 남매와 아버지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예인아, 무슨 일이야? 너 지금 바쁜데 좀 전화 뭐 빨리 얘기해봐. 그 오빠 놀라지 말고 잘 들어. 그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대. 뭐 아버지가 그게 무슨 말이야? 뇌출혈이래.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집에 계셨잖아. 아니 하도 연락이 안 돼서 고모가 집에 가보니까 이미 쓰러져 계신 상태였대. 오빠 아버지 이대로 못 견하시면 우리 진짜 어쩌지? 아유, 설마 아무 일 없을 거야. 곧 일어나시겠지. 우리 걱정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 영영 깨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유언 한마디, 잘 지내란 작별 인사조차 없었던 생이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또 따로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생전 자신이 가진 재산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어떤 얘기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저와 동생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얼마인지, 빚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상황이라 어떤 정리할 시간, 뭐 여유가 미처 없었던 건데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자세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40대 A씨의 아버지는 동네에서도 유명한 자린고비, 아주 말할 수 없는 구두쇠였는데 그렇다 보니 이 A씨는 성장하는 과정에 용돈은커녕 학용품 하나 살 때도 사정사정해서 마치 빌다시피 그렇게 얻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A씨네 가정이 형편이 어려웠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A씨 아버지는 대기업을 다니셨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형편이 꽤 좋았던 집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무조건 모아야 된다. 어떻게든 모아야 된다. 반드시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어쨌든 이래저래 쓰면 당연히 아버지 잔소리가 쏟아졌고 관계가 좋았을 리는 없었죠. 그렇다 보니 이 40대 A씨는 남매였는데 이 두 남매는 뭐 대학 다니면서도 당연히 아르바이트를 했어야 했고 거기에 스스로 모아서 결혼도 알아서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너무 아끼고 쪼개고 쥐어짜고 이렇다 보니까 이 자식들하고의 관계도 사실상 조금 소원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니 명절이나 생신 때 정도만 그냥 간간히 얼굴을 뵙고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에게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씨가 헐레벌떡 병원을 갔지만 안타깝게 아버지를 뵙지 못하고 아버지는 명을 달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갑작스럽게 또 황망하게 그렇게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재산 정리나 이런 뭐 것들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심지어 이 자녀들은 재산 상황을 전혀 알지도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A 씨가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막막하다라고 하는 사연입니다. 사실 부모님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도 큰 충격인데 맞아요. 아무런 유언도 없이 가셨다면 그리고 모든 상황을 내가 모른다면 그 뒤에 이제 처리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특히 이런 사연처럼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에 진짜 생전에 정리를 못 해놓고 재산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내가 정리를 해놨으면은 그거를 보고 이제 상속인들이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건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좀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네. 유언 같은 거 미리미리 해놓으실 수 있어요. 저도 했거든요. 네, 벌써? 저도 왜냐면 제가 뭐 아직 죽을 나이는 안 됐지만 어찌됐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자세히 유언장을 만들어놨어요. 네, 그런 걸 좀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만약에 제가 사망을 했을 때 저희 상속인들이 좀 이게 일을 간편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상속인이라고 해서 진짜 상속 개시일로부터 뭐 6개월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상속세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해서 막 가산세가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기간 내에 한정승이나 상속 포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상속세가 얼마나 부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큰 돈이 든다 이러면 되게 막막하거든요. 근데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상속이라는 게 결국 죽음이랑 맞닿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특히 문화권에서는 이 상속을 미리 준비해 둔다는 게 뭔가 좀 꺼려지는 일, 맞아요. 그리고 뭐 부모님의 죽음을 미리 생각하는 일이라고 해서 좀 기피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상속이라는 건 재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것도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빚도 상속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도대체 상속의 재산이 되는 그 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한데 네. 왜 그러냐면요. 빚이 그러니까 받을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같은 부분을 통해서 좀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이게 3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만약 지금 빚의 규모나 재산의 규모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아서 상속 시점 이후에 재산의 일부를 미리 사용한다거나 일부를 처분한다거나 하면 빚까지도 상속을 받는 것으로 이제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빚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속이 개시가 된다면 빠르게 채무 상태뿐만 아니라 재산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전에는 이런 거를 관계 기관마다 가서 일일이 확인해야 돼서 참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걸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있는데요. 말 그대로 원스톱 한 번의 신청으로 이 모든 부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진 겁니다. 원스톱. 피상속인의 금융 거래라던가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재산 확인을 한 번에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다만 상속일로부터 이제 1년 내의 것은 바로 이 신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이전 방식처럼 개개의 기관별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 상조 가입 여부까지도 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요 서비스는 상속인이라면은 누구나 이거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무조건 내가 상속인이니까 뭐 우리 조카가 죽었으니까 내가 할아버지인데 막 뭐 이렇게는 안 돼요. 일단은 우리가 상속 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네. 법적 상속 순위가 있어서 이렇게 내가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은 뭐 배우자가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은 내 1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했다라거나 그러면 이제 2순위가 가져갖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법도 되게 간이에요.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하거든요. 이제 온라인으로 정부24 사이트에 가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관련 구비 서류 가져가셔서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진짜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뭐 그 전에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바로바로 하시는 게 좋은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리가
진짜 한정승이나 이런 걸 하는 데는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1년 내에만 하면 되니까는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뭐 상속의 납부기한이라든지 이런 걸 놓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일단 상속 재산은 그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쳐도 네. 유언도 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 이 저 법적 상속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상속세 신고 기한 같은 부분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럼 6개월 지나고 나면은 가산세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네. 상속이 발생한다고 해서 저절로 갑자기 자식과 배우자에게 그대로 상속분이 탁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요. 네. 결국 그 절차는 거쳐야만 합니다. 네. 유언장 같은 부분이 사전에 마련이 되어 있다면 일단 유언장이 가장 우선해서 유언장에 적혀진 내용대로 일단 재산이 분배가 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우리가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원래 법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그 분만큼은 적어도 보장이 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유언장이 있었어도 만약 이 유언장에서 내가 원래 받을 수 있는 몫에 훨씬 못 미치는 몫을 받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또 소제기는 가능한 측면이 있고요. 네. 만약 사전에 협의된 측면이 없다면 결국 법원에서 정해지는 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서 일단 나눠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일반적인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있고 자녀 2명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배우자가 1.5, 자녀 1명이 각각 1, 1 이렇게 1.5 대 1 대 1 이렇게 법적 상속분이 정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분쟁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네. 어찌 보면 굉장히 씁쓸한 부분인데 네. 피를 나눈 형제 간에도 또 금전적인 부분이 개입되게 되면은 법정 상속까지도 이렇게 싸움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연자분도 그렇잖아요.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금액에 대해서. 그럴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건 법정에서 좀 따져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네, 진짜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형제들끼리 이 상속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싸우고 막 이런 그렇죠. 일들이 많은데 그럼 뭐 어쩌겠습니까? 결국에는 법원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만약에 해서 그게 안 되면 심판 청구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막 되게 복잡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이다. 라고 하면 이게 가분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속 분대로 당신은 얼마 갖고 가고 얼마 그렇죠. 갖고 가고 뭐 이렇게 우리 어머니 얼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분이다. 그리고 막 아버지도 이게 본인이 혼자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막 100분의 2 지분권자. 어렵다. 그럼 그거를 또 상속 비율별로 또 나눈다. 막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나누는 게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법원의 결정으로 이거는 누가 갖고 가고 나머지는 뭐 가액을 이제 받아가는 그런 방법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재량성이 발휘되는 좀 그런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장 좋은 건 네. 당사자들끼리 협의겠죠. 당사자들끼리 협의가 원만하게 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법원으로 이제 심판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르신이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명절 때 이렇게 모이고 그러면 네. 말로라도 너는 요거 나한테 뭐 있으니까 너는 요거 이렇게 늘 이렇게 주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덜 싸워. 그렇다고 안 싸우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알고 있게끔 덜 싸워. 정리를. 늘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